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속상해했었었고, 네. 왜 도대체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지휘를 했길래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생태 같은 목숨을 죽게 만들었느냐. 여기 책임질 사람 빨리 좀 책임지고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사실 이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던 박정훈 대령.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 이렇게 보고도 다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사건을 축소한다, 뭐 책임질 사람들의 숫자를 조금 빼라, 특히 특정인 누구누구는 안 한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외압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기문란? 네, 그 군 지휘체제나 군기강이 문란한 사건이라고 보죠. 지금까지 저는 40여년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엔 이렇게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군기강이 문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규정과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찰의 이첩을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마치 항명죄로 이렇게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항명이냐 국방부의 직권남용이냐 네. 이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어이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사해 보면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은 아주 철저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경찰에 잘 이첩을 했고 국방부가 오히려 이것을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또는 외유, 외압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모든 사법권을 군 내에서는 군이 갖고 다 행사를 했어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대 범죄에 관계된 것은 군에서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을 해서 해라 하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 항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첩하기 전에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결재를 받고 해군 총장, 상급자인 해병대 사령관 다 결재를 받고 문서로 했던 사항이고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조차도 문서로 없었고 말로 애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첩하지 말아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은 말하고 문서 한 장이면 공문으로 차라리. 모든 것이 해결됐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네. 수사단의 단장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보고서까지 만들었고 국방부다 보고도 했었었고, 네. 누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네. 이제 오케이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넘긴다, 이첩시킨다라는 것까지 네. 다 이제 결재를 받은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 결재 라인이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네. 막게 된 것이 신범철 차관이 문자를 3번 보냈다는 겁니다. 네. 문자를 3번 보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거 여기서 누구누구는 빼라. 특히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그들이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명쾌한 지시가 아니니까. 네. 지금 조금 더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19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19일 날. 그리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 수사를 했고 28일 정도의 수사를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1차 보고를 하고 29일 날 유가족을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8명이 가실치사 혐의가 가실치사, 있다. 네, 그래서 네.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유가족께서도 대단히 철저히 수사를 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이렇게 조사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리고 나서 임성군 네, 예. 사단장. 예. 네, 그리고 나서 30일 날 이제 오전에 해군 총장을 보고하고 오후에 수사단이 장관을 찾아가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이첩하겠다는 것까지 결재를 맡은 겁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이제 국회에도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첩을 8월 2일 날 하려는 네. 프로세스로 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그렇죠. 오히려 군이 철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네. 갑자기 31일 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국회 보고도 취소됐어요. 네. 저한테도 보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2시간 만에 취소가 돼서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서면 결재까지 다 한 것인데 그래 보니까 그 전날 30일 날 저녁에 그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죠. 안보실에서 장관께 보고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한 거예요. 장관께 보고한 자료는 수사에 관계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건 안 됩니다.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가안보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 안 되면 내일 브리핑할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료라도 보내라. 언론 브리핑 자료가 2-3페이지 되는데 거기도 계략적인 내용이 네네. 나와요. 그걸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이후에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그때부터 국방부가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장관 결재한 건데 어디선가 뭐 다른 의견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 보류를 지시했다는데 그거 플러스라고 봐요. 그리고 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또 설명을 하고 장관은 2번 하고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 다음 이제 차관이 3번이나 전화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하고 그 다음 법무관리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가 법무관리관입니다. 네네네. 또 그 수사단에 여러 번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하라 혐의 사실을 빼라 여라 또는 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막 하면서 회유를 했던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것은 장관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간섭을 하면은 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니까. 알았을 거예요.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나 또는 외압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아니까 명확하게 사실 이거는 장관의 지시하고 통상 보면은 문서 한 장 해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이 사건은 이첩을 보류할 것 하고 딱 내리면은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니까 애매하게 뜻을 자꾸 전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냐, 이첩해야 되냐, 애매하게 하니까 네. 그 해병대 사령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해병대 수사단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1일 날 이첩하기 하루 전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해요. 국방부 안대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해병대 사령관도 검토하라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장짜리로 보고서를 갖고 가서 또 보고를 했어요. 네네. 국방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해병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로 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29일 날 유가족께 다 말씀드렸는데 네. 유가족 분들이 분명히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됐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병대의 명예와 또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첩해야 됩니다라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명쾌히 결심은 안 한 것 같아요. 어쩌지 하다가 네. 그리고 그 8월 2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첩을 시켰던 사항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항을 해외 출장 나가 있는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노발대발하고 이제 그때부터 항명이니 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온 거죠. 네. 지금 근데 신범철 차관은 나는 문자 보낸 사실 없다. 그냥 전화만 내가 3번 정도 했을 뿐이고 네. 내가 한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이다.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였지. 뭘 하라 마라 이렇게 내가 지시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냥 장관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입첩하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해달라 이런 정도밖에 안 말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하면 포렌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가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고 KBS랑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가서 딱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네. 이 박대령이.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항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집단 항명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참고인, 그러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좀 빼줬어요. 그래서 집단 네. 항명이 아니라 개인 항명인 것처럼. 네. 자, 집단 항명으로 안 하고 개인 항명으로 이걸 빼준 거는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고 과잉 수사였고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대통령실이나 뭐 네. 안보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너무 과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처음 아니죠. 이것은 네.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네. 먼저 참고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 피의자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은 집단 항명 수객죄 3명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대령은 무섭더라고요. 집단 그러니까 수사단 전체가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대령은 집단 항명 수객죄로 그 밑에 광역수사대장 중령하고 장관에게 보고서를 썼던 수사관은 2명은 집단 항명으로 입건한 겁니다. 이 집단 항명이란 건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시에서 적과 접촉한 지역에서는 집단 항명 수괴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에요, 바로. 네. 그리고 집단 항명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네, 네, 네. 평시에도 엄청난 3년 3년 수괴는 이상 3년 이상 네. 유기징역이고요. 이런 엄청 어마무시한 거를 먼저 걸고 압수수색 바로 들어왔잖아요. 네. 피의자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 여론이 악화되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건 너무 너무 무리 무리하다. 가잖아요. 그래서 2명 집단 항명에서 다 빼고 빼주고. 이것은 수사단장 개인의 지시다 하고 해서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괴죄에서 그냥 항명으로 바꾸고 밑에 사람 2명은 이제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좀 바뀐 회유한 겁니다. 겁니까? 회유? 그대로 좀. 그래 이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뺨 한 대 때리고 너가 아닌갑네 미안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은 네, 네. 아마 변호사님은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가나요? 참고에서 피해자로 가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과잉 수사에다가 수사 자체가 이것은 입건시킨 것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고 우왕좌왕한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국방부를 불신하고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집단 항명의 수괴는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중죄인데 어떻게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좀 부적절한 외압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하면서 사단장, 군단장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군사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서명을 할 때가 많아요. 결정된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보면은 이 정도 사안은 사실은 국방부가 비록 이첩 보류를 지시를 명확히 했는데 어겼다고 해도 이것은 항명죄라기보다는 지시 불이행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징계 사항이지 이것을 뭐 형사사항까지 왜냐 이것을 구두로 명시되게 서면으로 딱 해서
문서로 해서 했으면은 그러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한 사람도 잘못일 수가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은 감찰에서 검찰이나 군사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찰에서 해서 지시 불이행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가하게 하는 것은 뒤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또는 뒤에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것도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영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네.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국방부 검찰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고 네네네.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 검사가 어렵고 경찰도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첩시켰는데 한 5-6시간 동안 경북경찰청에서는 이첩을 안 시켰다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경찰 자체도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공수처는 장군급 이상이에요. 중령, 대령, 부사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먼저 여기에 관계된 상임위, 국방위, 법사위, 운용위, 네. 행안위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특검 가더라도 이건 좀 밝혔으면 좋겠다.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이첩 결정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 이걸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방부가 네. 막 움직인 거. 이게 MB 정권 당시 김태효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현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 이게 인연이 네. 있기 때문에 임성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네.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장관이 결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바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걸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위에 국가안보실과 그 윗선에 강한 개입이 없이는 이와 같은 형태를 그렇죠. 군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윗선에 입김이 있었고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의원님께서는 검찰 개입설은 그럼 어떻게 왜 얘기하신 거예요? 검찰이 개입했어요? 이것은 예, 제가 제보를 받으니까 네. 검찰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군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빨리 넘겨라. 검찰로 포항지청이나 이런 검찰로 넘기라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런 제보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확인했느냐 했더니 본인도 들었다.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해군 본부에 있는 군 검찰에게 전화를 한 것은 들었다. 네. 그런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화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하더라. 그럼 왜 검찰에서 민간 검찰에서 왜 이것을 나서서 뭐 넘기라 또는 정보 공유를 하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경북 경찰청에서 이관하면은 이첩하면 그제서야 경북 경찰청하고 민간 검사들하고 교류해서 정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어떤 외압 때문에 그런 건지 업무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관 결재를 하루 아침에 엎은 데는 뭔 큰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포항지청에서 전화했다면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했구나 하는데 지금은 검찰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외압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상해요. 일개 지청에서 네. 국방부를 상대로 네. 이거 내놔라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웃긴데. 네, 빨리 보내라 또는 뭐 정보공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하면. 이것을 행안위하고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국방위에서는 따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외압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걸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사단장이나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임위와 또는 그게 안 되면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특검 얘기하셨는데 네.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게 다 필요하군요. 그러면. 네네. 특검이 필요해요. 특검이 국정조사도 필요해요? 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이 왜 한계? 국정조사는 무슨 한계가 있고 특검은 왜 괜찮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네. 그 수사를 해야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뭔 지시를 했는지 하려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포렌식을 해봐야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는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자료 요구 제공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도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 공수처도 다 해당자가 아닙니다. 그 장관이나 차관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부조인 수사단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이 시도,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조금 줄여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건 일단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수사하고 공표하다 보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사하다 보면은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특정인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사실은 수사를 현장에 있는 대대급 이하로 국한되면은 언론의 주목도가 적은데 장군들이 들어가면은 또 언론의 주목도가 커져서 사건이 커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소 은폐를 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방구도 지금 하지 않고 안 끼어들어요. 차관은 지 것만 지는 뭐 문자 보낸 적 없다.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박정훈 대령은 내 말이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임성근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증빙하는 문자, 카톡인가 문자인가 그것도 공개했어요 이미.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축소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객관적 증거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면 승부를 하고 전면적으로 내가 나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좀 도와주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주고 박수 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수사단장 그 박대령은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예요. 그리고 박대령은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어요. 해병에서 군사경찰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에요. 그럼 더 이상 진급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네. 본인이 사실 위에서 장관이나 차관 지시든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그냥 따르면은 후환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규정대로 했을 때 후환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은 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걸 감수하고까지라도 나는 아들에게 떳떳한 군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이런 사고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들과 연계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의도만 전달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아들의 앞날까지 생각하면 너 입 다물어야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군요. 뜨거가 됐군요. 뜨거가. 그 박대령 스스로도 그걸 밝혔잖아요. 아들이 육사를 다니는데 생도인데 아버지로서 뜻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대령도 상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과 정의에 따라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뭐 거기다 언급을 못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께서도 고 최수근 네.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엄정히 수사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거를 국방부 장관이나 했다면은 그들이 오히려 항명죄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듣다 보니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게 되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되었던 7월 31일, 즉 최상병 에 대한 사망 사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됐던 이 최상병 상병에 대한 7월 31일 아침 대통령이 화냈다, 국방부 장관 연결했다, 뭐 어쩌죠 이제 요 얘기인데요. 요거 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 문건이 이제 한 8월 5일에서 6일경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죠. 네. 예,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거를 국방부 검찰이 탈취해 오고 네. 불과 2, 3일 된 얘기고 이때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그렇죠. 집단 막 항명 입건, 수괴죄였어요. 예, 네. 막 입건되던 시기에 바로 작성이 된 거니까 아마도 기억이 유실되기 전에 서둘러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를 박 대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니까 군 선배들이 네. 더 어떤 주변 정황도 더 취재하고 해가지고 추후에 변호인 선임에 대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초안인데 네. 상당히 길어요. 그 사건의 전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의혹으로 가졌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네. 7월 30날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서류를 31일 날 뒤집고서 갑자기. 이첩 중단을 지시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국방부 장관은 제가 뭐 그때 확신이 있어서 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바꾸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맞아요. 네. 뭔가 배후에 큰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그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정황을 정리한 그 문건에 보면은 네.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안보실에 국방비서관한테 국방현안을 아마 제가 보기엔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데 거기서 보고를 받았나 봐요. 각 네. 부처별 쭉 현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죠. 경로했다고 나오죠? 네, 경로했다고. 네. 그러면서 아니 사단장까지 혐의 대상으로 이첩하면은 그러면은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장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네. 차관 다 동원돼가지고 해병대 아주 파상적인 공세를 했거든요. 이첩하지 말고 이첩하더라도 혐의 대상, 혐의자, 줄이고 죄목 빼고, 줄이고 다 빼고 빼고. 줘라. 네. 이렇게 되니까 네. 해병대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날벼락을. 그런데 이제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사실은 대통령이 오전에 회의에 때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발이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위를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잘못했고 누구누구가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이 있으니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 도장까지 받고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다 결제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딱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번복이 되면서 보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죄까지 적용을 받게 됐는데 그 배후에 혹은 그렇게 하게 된 핵심적인 사안의 요점의 핵에 대통령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얘기예요. 문건을 보면. 그리고 예. 그거를 박정훈 대령이 미리 작성해 놨다는 거죠. 뭐 본인이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구술을 하면 이제 법적인 어떤 걸 따져서 경과도 다 정리하고 변호사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군 선배들이 작성했다고. 선배들이 작성했대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되고 외압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게 적은 거예요? 설명이 깔끔해지는 거죠. 아. 예,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왜 이랬을까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 어제 그저께 그 국방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시를 국방부에 또 재차 전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뭐 이런데 이제 빨리 저거 이첩 중지시키라고 한 그 당사자는 네.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장관한테 지시라고 안보실 차장은 여기 차관급이거든요. 뭐 국방부에 또 저기 그 뭐 수사 자료 가져와라. 심지어는 수사 착수 단계선 수사 계획서도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다 한 당사자가 또 임종덕 2차장인데 그래요? 미리 그렇게 다 감시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도 시기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다이렉트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미리 그 국방보좌관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임종덕 2차장이 현안을 보고 받았고 그래서 이첩된다는 그 동향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네.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엎어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설명이 돼요. 그렇죠. 예, 7월 20날부터 수사를 들여다보려고 그랬다. 네. 그다음에 30날 결재가 끌려고는 수사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사단장 구하기예요. 그러니까 해병 일사단장. 사단장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예. 요점이었어요. 아주 사단장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장은 윤석열한테 매우 특별한 인상을 남긴 군인이에요. 그래요? 무슨 왜 상관이길래?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네, 내느냐? 네. 작년에 그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갇혀서 못 나온 일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날 신림동 반지하방에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죠.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뉴스가 이걸 다 덮어요. 그게 그 해병 1사단이 포항 일원에서 이 해병대 자산에 상륙돌격 장갑차가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물바다를 헤치고 수해 구조를 하고 피해 복구하는데 대활약을 했다고 언론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포항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음식점 가서 또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그 1사단장 만났잖아요. 아, 그때 해병대에서 돈 얘기가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였어요. 임성근 임성근 1사단장. 인사단장. 예, 그래 그 사단장이 그때 사단장이 지금 사단장이에요. 그랬는데 올해 또 비가 온 거야. 아, 근데 이번엔 경북 예천이네. 네. 여기는 강이고 경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항이야 이렇게 넓은 데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장갑차가 가는 게 말이 되는데 산골짜기에 작은 강에 뭐하러 장갑차가 갑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장갑차를 또 보내면서 그걸 언론에 다 내보낸 거예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기사를 또 써줘.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7월 18일에 네. 그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거 장갑차 사진 이런 거 신문 스크랩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사단장한테 보고하니까 바로 댓글이 달리잖아요. 저 공보 활동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됐구나. 좋아요. 뭐 이건 뭐 누구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사진 찍으러 간 건데 그게 좋아서. 아, 그러니까 사단장이 또 그 전날도 현장에 직접 와서 뭐 복장을 통일해라, 경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지휘자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작년에 그 영광을 다시 네. 한번 재현하려고 뭐 실종자 구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언론 그리고 방송차 봤을 때 저기 뭐냐 특별히 신경 써라 뭐 이런 지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던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해병대 사령관 인사가 있는데 뭐 차기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는 아주 그 저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게 이건데. 그런데 눈치 없는 박 대령이 우리 임 사단장님을 예. 과실치사로 네. 적시해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 큰일 났군요.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보기에는 사단장이 명백히 직접 개입했고 그런데 빈소에 가가지고 그때 최상병 그 장례식 그 빈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갔다 와가지고 저 조사가 들어오니까 사령관이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물에 들어간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나 빈소에 몰랐다 들어가서 그러고. 네. 유족 만날 때 처음 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세상에 지가 지시하고 사진 보고 잘했다고 해놓고 네. 지가 거짓말하는 걸 본 거야 박정원 대령이.
이건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리 이게 참을 수가 없구나. 해병대 저 선배지만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래. 이 카톡에도 다 나와 있고 조사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뻔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혐의 그 과실치사다. 네, 맞다. 이렇게 해서 넘긴 사실은 거예요. 제일 혐의가 많다. 제일 문제다. 혐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아니 나의 임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 경찰로 그게 넘어가도 이첩 서류가 넘어가도 사실 경찰 수사에도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단장 얼마든지 빼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첩을 막았을까? 네. 그거는 죄목이 명시돼서 경찰로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일사단장은 정상적 지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결재할 때도 이미 그 박정원 대령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재까지 다 해놓고 이거 내가 최초로 폭로하는 건데 지금 그 저기 15분간 저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하고 별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때 서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한 게 보직 해임 시키고 후임자는 누구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음 나왔는데 후보자 사단장 직무대리까지 보고했어요. 국방장관은 다 그렇게 오케이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단장 그 직무대리까지 정해놓고 보직해임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은 보직해임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보직해임된 군생활 끝이거든요. 저 수사와 관계없이. 네. 예. 그래서 군은 저기 불명예스럽게 보직해임다면 사령관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던 거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막아준 거야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은 걸 뒤집은 거죠. 어머나. 이 사건의 진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박정훈이 눈치가 없었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좀 이상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보겠네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선 국방부가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했으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제가 그때 결재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는 저 사단장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상 국방위가 열리니까 제가 그때 확신이 없이 결재를 했어요. 또 뭐 법무관리관은 뭐 전환했는데 압력은 받았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가 살려고 지금 국방부 수뇌부가 이러니까 용산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마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하는데 이번 가을 겨울에 개각 때 국방부 장관 100% 잘립니다. 100%. 그래서 지금 흉상 가지고도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런 것이지 그래. 저기 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부의 압력으로 육사의 흉상을 제거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이것도 우물쭈물 아니 공산주의자 저 흉상 철거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하잖아. 애매하게 그분의 독립영웅은 인정하되 뭐 있고 그래. 국방위에서 흐리멍텅하게 답변하니 지금 용산이 엄청나게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또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가 부랴부랴 1,800자에 달하는 입장문을 새로 냈거든요. 네.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좌익 경력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역사 전쟁에 국회 가서는 제대로 답변 못하고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이따,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 사단장 얘기와 우리 박정훈 대령 얘기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해병대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멍청하게 이건 멍청하단 말은 제 그냥 수사입니다. 그냥 잘 못 알아듣고 지시를 못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명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전화하고 막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너네들 같이 집단 항명이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명죄가? 근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항명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치로 해석해도 지시불이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지시불이행. 그런데 항명은 지시불이행은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 안 한 건데 항명은 지시에 정면으로 반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적극적으로 이게 반기를 항명인데 들고, 예. 이게 전시에는 사형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시에도 불구속 수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 작전까지 다 짜놨어요. 어머나.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수사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때 국방부 검찰단에 가서 진술하던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는 지시했는데 박 단장이 항명을 했다. 이 입장을 발표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 왜냐하면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수사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피해가는 법적
대응을 했고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엊그제도 국방이 나와서 해병대 사령관이 맞습니다. 나 청와대 안보실 차장 전화 받았습니다. 수사계획서 뭐 내놔라 뭐 이런 거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조작해 주시기 왜 저래? 아니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던 그분은 차관은 네. 나 그런 적 없다 또 이랬다가 아니 또 발 빼고 법무관리관 네. 유재홍 법무관리관도 지가 압력 넣어놓고 지가 하고 그래서 어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네. 그 외압을 받은 녹음 파일을 검사 앞에서 재생하겠다고 어제 첫 소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야 대단하다. 박 대령이. 그래가지고 녹음 파일을 까고 이거 녹취를 이거 재생 버튼을 눌렀어. 자 들어보셔. 딱 누르니까 검사가 잠깐 중단. 재생하지 마. 안 돼 이거. 이거 재생하는 순간 이제 막을 방법이 이제 없죠. 뭐 진술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급히 바꿔가지고 어제 결국은 그 녹음 파일 재생을 안 하고. 그랬는데 재생하겠다 들어봐라. 그랬는데 안 돼. 야, 대단하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어제 저기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 대령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치밀하네요. 이 사건에서 용산의 최대 실책은 박 대령을 잘못 봤다. 시킨 거야. 내가 보기엔 박정훈 대령한테 그 조사하라고 시킨 게 제일 잘못이네요. 근데 그때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수사권을 조사본부 국방부가 가져가고 합법적으로 그럼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뭐 저기 다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찍어 누르는데 박 대령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박 대령이 나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KBS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나갔으면 정말 완벽하게 혼내줘야 되는 건데 여론이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하고 견책 그냥 방송 왜 나갔어? 이러면서 견책 하나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압력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도망가고 비리비리하고 영혼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거 수습하려니까 무슨 똥매랑 강아지 맹기로 낑낑거리가죠. 그러니까 영산에서 보면은 이런 더 열받고 지금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거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 다 밝혀집니다. 저 녹취 파일도 있겠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안보실에서 전화한 거 이제 다 나오겠다.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녹취록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박 대령의 자기 생존의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이제 검찰단 수사 시작되잖아요. 다 밝혀집니다, 이거. 세상에. 자, 결국 지난달 18일 세상경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넘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 발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의원님 보시기엔 그래도 일주일 안에 어차피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이미 다 공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10년 전에 윤석열 검사 사례와 비슷하죠. 뭐 그래요? 이제 저기 국회에서 부르면 박정훈 대령 나가 증언 다 할 거고. 그때 뭐 사람의 충성 아니야 어쩌죠 그거요? 그렇죠.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이었는데 똑같이 당해보라고 똑같이. 네. 자, 일단 일주일 안에 정말로 정확한 게 좀 정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군검찰에서 우리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수사를 해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잘 수사했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 명을 구하고자 하는 VIP의 뜻이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다 꼬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검찰에서는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도 VIP 얘기 나오니까 자기네끼리 미리 이거 봉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입을 그렇죠.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대령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VIP를 언급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어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항명죄에다가 네. 플러스 명예훼손. 상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항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감 명예훼손을 하나 더 걸은 것 같아요. 네. 항명으로 그 구속영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명확한 지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내린 것도 아니고 주장이 네.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박 대령을 입건할 당시 네.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집단항명죄로 입건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집단항명 수괴죄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그거 사실- 내란이나 네, 내란이요. 반란, 네. 구테타 정도 했을 때나 한 것이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내란 집단항명 수괴죄를 들어본 적이 없을 네, 정도예요. 네,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단항명 수괴죄를 무리하게 걸었을까라고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항명이라는 받아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 모여서 음모를 벌리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 수괴죄 집단항명으로 걸었는데 세상에.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집단항명 수괴죄를 항명으로 납주고 2명은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도 너무나 무리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자, 포구에서 사라진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최수근 상병 사건을 군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하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와의 통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 속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과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 벌어진 그런 통화 녹음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이 검사, 그러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의 기억 검사, 이 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건 다 없애버리고 근데 자료를 이제 은폐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새롭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새롭게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관은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 군 검사가 이렇게 말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건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 검사가 걱정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래서 통화를 끊었다는 건데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군 검사도 그렇고 군 판사도 그렇고 군인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해당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이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 검사나 군 판사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외압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분위기 자체가 외압의 주체가 네. 어마무시한 세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외압의 주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군 검사들이 카바가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VIP라든가 뭐 그런 큰 데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이건 군에서 저항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미리 기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변호인이 제가 아는
아는 변호인이군요. 일 열심히 잘하는 변호인인데. 자,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요.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이 박대량에 대해서. 게다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박대령이 네. 피해자라든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써놨어요. 오, 이걸 이제 공판사에게 이걸 보낸 건데 박대령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사실 박대령은 참 군인으로 보이고 네. 박대령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거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죠. 네. 오히려 거대 세력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은 박대령이 위험 인물이다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되고 영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고 박대령의 입이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진실을 자꾸 네. 얘기하게 되면은 국민적인 파장이 커지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입막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도 너무나 구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 항명이 일단 첫 번째 나오는데 뭐 항명은 다 아는 것처럼 장관님의 해외 일정 종료 후에 다시 지침이 있을 때까지만 일단 보류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민간으로 송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후에 송부했다고 피의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해병대 사령관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송부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걸 안 들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가 이제 두 개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관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상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관을 어떻게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항명자는 다 아는데. 뭐 인터뷰 나와서 장관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관한테 30일 날 보고를 들어갔잖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네. 전 수사단장 박대령이 들어가서 보고했을 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야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단장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사단장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박대령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감 명예훼손죄라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쪽 이종섭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종섭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박대령은 맞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검증이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군 상감 명예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같은 날 사사건건에 KBS 사사건건이죠. 여기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국방부 장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는 장관님이 계셨고 국방부에는 대변인, 그다음에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때 VIP가 그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관에 네.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이라든가 진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때 그 사람들 간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 운영위가 열렸어요. 네. 운영위에서 그 박대령의 말한 퍼즐이 거의 한 70% 제가 다 맞는 깨어 걸 나오죠.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31일 날 네.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고 그때 노발대발을 해서 장관한테 전화해서 뭐 VIP가 지시하고 뭐 했다라고 네네.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운영위 때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것을 예, 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3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것은 맞았고요. 수석 오전에 비서관 회의. 있었고 네.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해서 저는 수석 비서들이 다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국가안보실만 참가한 거예요. 국가안보실의 일부 요원만 그러니까 안보실장, 차장, 그 다음에 비서관도 거기 한 6명이 국가안보실에 있는데 비서관 중에 한두 명만 통상 참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참가한 상태였고
비서관들은 다 보고를 안 하는데 그날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어요. 네. 처음에 물으니까 국방비서관은 자기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네. 제가 더 출궁을 했죠. 야, 그러면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겠냐? 네. 왜 그 비서관 회의에 당연히 국방 현안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사람 말이 바뀌었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의가 있었고 국방 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보고에 사실은 일반 현황이라고 하지만은 수사에 대한 보고, 수사 발표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나 추정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정을 해서 물어봤죠. 14시에 원래 그날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이첩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수사 결과의 그렇죠. 일부하고 네, 네, 네. 2시에 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1시 정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그걸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은 상태에서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8명이 건데. 과실치사고 뭐 사단장이 어떻고 이런 걸 온통 언론들이 그거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면은 대통령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안 했다면 오히려 안보실장이나 잘못된 거죠. 차장들이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 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중에 국가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모시고 했다. 그리고 거기 국가안보실에는 비서관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군에 대한 거는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하는데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일반적인 군대 현황만 보고했고 수사와 관련 것은 안 안 했다고 했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서 한 70%까지 퍼즐을 맞춰졌다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박대령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으니까 네.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보류하라는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박대령은 그 수석 비서관 회의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전화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일단 보류하세요라고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VIP가 그랬다는 겁니까? 끄덕끄덕 이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KBS에 제출된 진술서 뭐 이런 거 내지는 군 검찰에 제출된 진술서에 이제 박대령은 소소하게 다 적어놨는데 요 얘기가 또 나가고 나니까 국방 비서관이 네. 그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VIP가 그렇게 외압을 행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대령님이 장군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나의 군 경험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추궁을 조목조목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제서 실토를 하고 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네, 국방 현안은 보고했다는데 단지 수사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상은. 그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이 자료를 획득하는 것부터잖아요. 원래 네. 30일 날 오후에 장관한테 해병대 사령관과 박대령이 가서 보고를 했고 그날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저녁에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있어요. 해병대 김대령이 네.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여러 번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원래는 장관한테 보고한 수사 기록이 포함된 그걸 요구했는데 해병대 박대령은 거부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언론 브리핑 내일 할 내용이라도 그래도 보내라. 줘라.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 행정관이죠. 김대령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했어요. 국방에서 문자가 왔다. 그래서 본인이 박대령한테 그 언론 브리핑 내용은 주라고 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을 준 거예요. 국가안보실 박대령. 그럼 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고를 언제 했느냐. 그날
사실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핵심 인물인 김대령, 해병대 김대령 행정관이 안 나왔어요. 그 위에 투스타급인 국방비서관만 나온 거예요. 그럼 국방비서관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네. 네, 그래서 국방비서관을 추궁을 했죠. 네, 그러면은 네가 그 가자, 자료를 그래. 확보하라고 자네가 지시했냐 하니까 지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자료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 김대령이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국방비서관한테 보고했냐니까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거를 그날 저녁에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고 31일 날 아침에 7시 받았다. 반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안보실장한테 언제 보고했냐 하니까 그거는 비대면으로 그냥 문서로 비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경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 모시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방비서관도 참가했고 다른 비서관은 별로 참가 안 한 것 같아요. 안보실장하고 차장, 국방비서관은 확실히 참가해서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국방현안에만 보고했다는데 사실 국방현안의 핵심은 그날은 언론 브리핑 내용일 겁니다. 그러네요. 추정컨대. 네. 근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보고하니까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대령의 증언대로라면은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그다음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까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던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그래 네가 조사했으니까 조사한 대로 발표하면 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될 타임이 되니까 이제 위에서 가지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래서 7시 반에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11시 정도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보고가 그 아침에 좀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 왜? 임사단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11시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여기 왜 들어가 있어? 대통령이 막 격려했겠죠. 그러면서 이 회의할 때 너 들어가지고 이거 좀 보고해봐봐. 그러다가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화를 막 내가지고 결국 부랴부랴 이게 취소가 되고 보류하라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추정을 그렇게 없고 해봤다. 박대령의 말에 저는 무게를 더 줬어요. 여러 가지. 예. 5시의 태양님께서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역사가 말해주더라고요. 국민의 개돼지가 아니라 금방 있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걸. 이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김병지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10만 원짜리를 보내시면서 5시의 태양님. 근데 이 의견이 지금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방비서관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지기 전에는 스물스물 넘어가려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박대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하나씩 아주 그냥 야무지게 탁탁탁탁 짚어서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국방비서관이야 뭐 마음도 좀 약하고 또 자기도 뭐 직급도 낮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인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핵심 인물인데 대통령한테 당신 똑바로 말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박대령을 영장 치고 자꾸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사실 박대령이 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가서 진술 과정에서 VIP 언급하고 이런 증언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입막음이 필요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진실이 하나하나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막음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군 선배로서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사단장이나 군단장 하면 그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군 검찰이나 다 운용하거든요. 그럼 군 검사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또 그대로 존중하고 괜히 관여했다가 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존중하고 대신 지휘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느 팀에서 해라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우리 장군님도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상당히
급했나 보다. 아, 그런 생각 그렇죠. 좀 할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박대령에 대한 영장 기각될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 법원에서 하니까 인용이 사실 그 되겠죠, 군 사실은? 판사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안 사실 될 수가 군 없네. 판사들이 그동안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너무나 큰 위에서의 연관된 거라서 본인들도 외압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지 저는 참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우리 그 군 네. 검사가 네. 이 자료 조심해서 숨겨놔라. 네.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 한 거잖아요. 네, 이 박대령이 혹시라도 들어갈지라도 자료는 남겨놓을 수 있게끔 해라.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보겠고요. 자, 해병대사 번복 논란 얘기하면서 그때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흰남노 태풍 흰남노 나왔을 때 네. 대통령에게 기쁨을 주었던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 이게 그 당시 말의 취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민주당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회의하는 데 갔더니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네. 이렇게 그 판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설명을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내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넘겨주면서 예.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이분들이 진짜 네. 손발이 안 맞네. 어쨌든 그 서영교 의원이 팻말을 네. 2개나 들고서 와가지고 여기 봐라 임 사단장이 여기 뒤에 있다. 예. 대통령 옆에 있고 곤란할 때 뒤에서 해결해줬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을 과실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뭐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좀 맥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대통령하고의 특수 관계는 더 없을까? 그 수해 때 잘 보인 게 달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MB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거 요런 인연이 작용한 거는 왜 그 뒤에 더 구체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보직 해임 시킨다는 거에 경로했다 그랬는데 경로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야야 저 사단장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아? 뭐 말 한마디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연결해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누굴 잘라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하고. 이거는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예요 그게? 아이 그건 조금 이따 저기 우리 조금 오셔가지고 무르익어야지. 그럴까? 그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갑차가 그 물살이 그날 세가지고 네. 5분을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지만 장정을 5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이 사람 당연히 휩쓸려 가죠. 근데 세 이제 명이 휩쓸렸어요. 3명이? 그래서 그 중에 3명? 3명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4명이? 세 명이 휩쓸렸는데 네, 휩쓸렸는데. 둘은 구해지고 한 명이 둘은 못 구해지고, 돌아왔죠. 둘은 구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면 집단 참사날 뻔했어요. 못 구한 사람이 이 최상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상병은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앞에서 빠진 빠지니까 사람을 구해주려고 구해주려고 하다 자기가 빠진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 카톡으로 그 임 사단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미리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날 현장에 가서 지도까지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자꾸 직접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 현장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다음 나중에 현장 지휘란 말은 슬쩍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장이 현장에 왔었거든. 하루 전날. 그러니까 현장이란 말은 쓱 빼. 이것도 봐주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 또 직접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사단장은 빼라는 식으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노골적이고 대단무쌍한 외압을 넣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 저 한두 번이라야지 그러고 총 5번 정도 전화가 오고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해병대 사령관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외압받은 거예요. 24시간. 그러네. 근데도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 도대체가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좀 해야지 그래. 그 저기 뭐 대충 그 변명이라도 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아니 그냥 아주 쌩까버리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박정훈이가 너무 아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박정훈이를 영장 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언급한 거, 국방장관 언급한 거 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얘기가. 그리고 저기 저 압력 넣은 적 없다. 이러니까 아니 모든 걸 박정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해병대 사령관이 저기 분명히 이첩 중단 지시를 했는데 어겼다. 네. 이렇게 하려고 군 검찰이 내려가가지고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3번 압력 넣었습니까? 위증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어머나. 아니 분명히 명령했는데 거기가 네. 어긴 거죠. 그런데 네. 해병대 사령관 명령한 적이 없는데 3번 압력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이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네. 한두 시간 이내 다 셉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세요. 그리고 또 1시간 지나면 제 귀에 딱 들어와. 아. 어디 텔레그램 울리든가 뭐가 울려 하여간. 그래가지고 보면 또 삽질했구나. 계속 한 번 거짓말 하니까 2번, 그렇지. 2번 하니까 3번, 그렇지. 4번. 그러다 이제 뽀록 날 것 같으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쫓아가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저기 지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명령 어기고 갔잖아요. 그래, 해병대 사령관 가만히 있어. 아, 왜 가만히 계셔요? 맞죠? 진술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해버렸잖아.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임종덕 2차장이 나한테 전화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네. 참 의리가 있어요. 이게 다 해병대니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이거 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 정신이 바로 쓴 거가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이게 다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 주신 그래요. 거예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군 판사는 무조건 밟습니다. 원래가. 네. 네. 근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된 거 봤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어딨냐. 얘가 어딜 도망가겠냐 이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군은 일반 법원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자기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네.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군 검사하고 군 판사가 주로 같은 건물도 쓰고 그럼요. 엄청 친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해 걔네들은. 재판할 때 아침에 싸우고 네. 오후에 같이 테니스 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항상 그 변호인 측에서는 불안한 거야. 저 판사하고 검사가 한 패인데. 맞아요. 그리고 판사가 힘이 제일 약해요. 군의 이 권력의 검사가 크기로 제일 있어요. 보면 검찰이. 방첩사가 제일 크고. 방첩사? 그다음에 이제 군 검찰, 군 검찰. 군사 경찰. 그다음에 군 판사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경력도 짧고 계급도 낮아요. 대부분 소령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 군사 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변호사들이 정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그런데 예. 거기서 구속영장 48페이지가 되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시켰어. 이거는 대단하죠. 말입니다. 제가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완전히 청량감을 줘가지고 내 주말이 행복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 몰라. 이거 이제 그러면 조금 막 시킨 대로 안 하고 우리도 좀 할 말 하겠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아니 뜻을 그러니까 받으십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검찰단 빼고는 그 전부 다 박정원 편이야. 맞아요. 지금 해군 검사들 녹취록을 봐도 네. 잘 대비해라. 무서운 세상이다. 이거 최악의 없애면 안 상황에 된다. 대비하라. 그대로 남겨놔라. 이러고 있지. 그다음에 저기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막아주고 있지. 거기에다가 군 판사까지 이제는 라지. 그래가지고 자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그 한 패 빼놓고는 전부 다 진실을 아니까 그래. 진실을 아니까. 이게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구속영장 그 청구하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때 그 동기생들하고 손잡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팔강모 사나이 노래 부르고 이게 국민을 울렸어. 이게 지금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모처럼 거기서 국민들이 군인다움, 남자다움, 이 또 마초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군인다움 이걸 보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의 균열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했을 때 예. 그 수많은 동료랑 이렇게 부하랑 상사랑 이런 분들이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딱 뭉쳐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용산이나 저쪽에서는 이 분위기를 감지를 못하고 네. 내지는 분위기 감지했더라도 우리가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누르면 밟힌다고 알고. 봤어요. 밟으면 밟힌다. 맞아요. 이렇게 봐서 박정훈을 잘못 본 거거든요. 잘못 본 거지.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그냥 다 질러버리니까 뭐 네. 자기는 솔직하게 이제 구속되는 마당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그 뒤로 반응이 안 나와요. 나온 반응은 뭐냐? 국방장관 교체? 국방장관 교체, 안보실 2차장 교체, 2차장 교체. 국방비서관 교체. 임종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근데 이게 웃긴 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억울할 것 같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서서 먼저 총대 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총대 맨 교체하죠? 일단은 그 수사 계획서를 달라 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서관이 또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네. 조금 김영배 의원한테 말렸어요. 아, 처음에 안보실장은 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국방비서관이 무심코 회의 때 그렇게 보고 됐어요. 그러니까 말실수를 앞에서 안보실장이 회의 그 일정 밝힐 수 없다 그런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솔직했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는 게 나왔죠. 밝혀진 거예요. 7월 31일 날.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예. 그런데 나도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 조마조마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예상하고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하다가 무제한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일사단장도 보호 못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 관련 화를 내는 건 천받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또 해병대에 해준 거 아니야, 이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쟤는 내쫓아버려. 그리고 위에 임종득 2차장, 당신도 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군 정기 인사고 뭐 원래 3월부터 준비하던 인사라 그랬는데 개소리입니다. 임종득이란 사람은 네. 작년에 2차장으로 누가 있냐면은 신원호라는 육사 출신 장군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자가 뭐가 좀 비리와 뭐 몇 가지 말썽이 나가지고 석 달 만에 잘려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덕이.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잘린다 이 얘기거든. 이게 어떻게 이전부터 준비한 인사입니까? 그렇죠. 급변 사태지. 그렇죠. 거기에다 국방비서관도 이거 뭐 정기 인사 때 대비해서 자르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경찰 인사, 외교부 인사, 군인 인사 그 공무원들 다 파견 나와 있는데 다 이제 10월이면 정기 인사인데 왜 한 명만 임기훈 한 명만 이걸 자르면서 이걸 정기 인사라 그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네. 제대로 대처 못한 책임으로 그냥 집단 몰살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자르는 이게 지금 정권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갈 때까지 간 이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지 새끼들부터 조져. 그래서 난 잘릴 거라고 처음부터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국방장관 잘린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번복하고 확신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순간 찍힌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런 말 한 것부터 그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보기에는 예. 아니 좀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들 살 길만 찾네. 그렇지. 차관도 그래. 맞아요. 차관도 잘려요 이번에. 차관도? 어. 차관은 왜 잘못했죠? 압력 넣었다가 국회 안 나와서 됐어요. 압력 넣은 적 없다 그러면서. 신범철 말하는 거야? 신범철 그리고 차관? 거기는 총선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그래. 예. 겸사겸사인데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범철은 이미 이걸로 이미 칼을 끝났어? 맞는 거고 이미 끝났어. 저 공천 받을지도 의심입니다. 그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네 안 보냈네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니라 방어만 했잖아. 했잖아. 자기 방어만 그리고 했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기에는 어이가 이 없는구나. 국방부 이놈들은 다 그냥 장관이고 차관이고 뭐고 저 다 그냥 저기 조져버려야 돼요. 그러다 가지고 아주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네. 이렇게 안보 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국방 라인이 이 정권의 통째로 날아간 거 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봐요. 없어요. 신원식 후보자 2019년 9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해병대 최상병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는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의 과오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국방연안에 가장 퇴행적으로 나올 법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예요. 네. 홍범도 흉상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가 본인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장병 사망 조작 은폐의 또 당사자예요. 맞아요. 그때 본인이 이분이 있을 때. 저기 85년에 중대장 할 때 어떤 그 저기 이등병 하나가 유격 훈련 받다가 네. 사망한 사인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했어요? 박격포를 막 쏴댔거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밑에서는 안 쏘겠다 그랬는데 쏘라고 강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막 돌격 앞으로 할 때 폭탄이 터지면 효과가 전쟁 같잖아. 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쏴야 되거든. 한 200m 앞에 한 방 쏴, 300m 앞에. 그런데 그 거리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쏴. 이러니까 그 저기 훈련하는 병사한테 날아가 가지고 몸의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쏘라고 한 적 없고 지나가다가 이전에 떨어진 불발탄을 밟았는데 빵 터졌다. 이게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쓰러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포탄 밟아서 터졌대. 어머나 세상에. 그 육중한 포탄이 왜 터져? 지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그 저기 중대장이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군인들을 그게 군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근에 밝혀낸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세상에. 그런데 그 저기 여기에 중대장의 어떤 과실인지는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밝혀진 건 사인이 조작됐다요.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국방위원 하면서 방어하려고 저기 육군본부에 무수히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료들 저기 달라고. 저 진상 규명하는 거 자기가 먼저 그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네. 그때 돌아가신 그 장병의 유족이나 동료들을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이 싫다고 하겠죠. 아니 그걸로 일단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신원식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반응이 없어요. 왜요? 같은 국방위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요. 말도 안 돼. 지금 별 반응이 없어 민주당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누군데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많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긴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막말은 영상으로 다 증거가 있고 이건 해석 투쟁이기 이거 때문에 빼박이네, 빼박, 이거는. 네. 그런데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 다 부르자. 그 이거 저기 자질 검증하는데 핵심 의제다 이게. 네네네.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다 밝혀내잖아요. 그러면은 군에서 직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증인을 신청해서 밝혀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무력하죠? 근데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안 하려면은 야당 네. 문 닫어 그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요직에 있던 군인들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심이 흉흉해지고 네. 해군은 홍범도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더 밀어붙일 거고 보십시오 이게 뭐 하나 해결되겠습니까? 더 커지지? 그러네요. 이번에도요 최상병 사망 수사 의혹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고 지금 별별 공작이 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언론에 안 난 거 하나 국방부대관에서도.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꾸 이 항명죄 여부가 점점 더 커지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는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8월 2일 날 오전에 네. 이첩을 했잖아. 네. 아침 10시 반인가 네. 했잖아요. 그 직전에 예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오케이 해놓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어. 해병대 사령부가 오케이 해놓고? 그런데 지금 진실이 어떻게 뒤집혔어? 그런 적 지시를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고 갔어. 어머나.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항명 중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다 보고하고 그래라 잘하고 명령 와라.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명령 안 지켰다고. 이거 특검으로 하면은 이종섭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뜰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정부가 이종섭 장관 어디 대사나 해외 문화원장 보내서 빼돌리기라도 하면은 이거. 근데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꾼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넣어요? 정권 자체지 아니 이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도청했다는 걸로 무너졌습니까? 거짓말로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으려니까 이 무리수가 나온 건데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리고 뒤에 막을 후임 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100분 토론 나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패널이 아예 딱 똑같으면 말들이 그럼 8명이나 처벌해야 됩니까? 굴비 엮듯이 가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굴비 엮듯이? 그러면 박정훈이 자기가 속한 해병대를 굴비 엮듯이 일망타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보고하고 갔어.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당시. 그랬더니 뭐래? 아니 왜 나보고 박정훈 대령 말만 믿냐 그래가지고 박정훈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아니 당사자 말을 안 믿으면. 와 재밌네.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에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 나 다음 주에 나갔는데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아니 안 믿고 야. 조작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요. 특검으로 가면은 나라 뒤집혀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 무슨 어디 신흥 종교 집단 하나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구판이지? 정말, 이게 무슨 국정이 있어요 여기에. 굿판이네 굿판. 쿵짜자 쿵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쿵짜자 쿵짝. 우리도 한번 할까?